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도 서서히 물러나서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 때문에 생활하기가 편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시 난초들도 혹서기를 지나고 선선한 기운에 의한 제2차 성장 속에서 신화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중에 조금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단엽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단엽종은 제일 왼쪽에 조금은 키가 큰 것이 산채지에서 발견이 되고 산채가 된 단엽종입니다. 이 표면이 거치가 있고 나사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단엽종으로 산채가 되었는데 산채지 자체가 어느 난초든 그렇습니다만 자연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약 1년, 2년 정도의 신화기를 거쳐서 완성된 송초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자연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병증도 있었던 것 같고 성장에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목 산채가 된 이후에 이제 분에 올리게 되면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벌브 주변에 정리도 하고 또 생강근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생강근을 이제 톱신 패스트를 발라가면서 잘려진 부분이라든지 상처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분에 식재를 해서 올렸는데 산채된 모촉이 자연 상태에서 잘 커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기가 멈춰진 상태에서 신화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분에서 이제 2년, 3년 차 신화를 올리면서 보니까 생강근에서 신화를 올렸어요. 지금 보시는 작은 신화가 모촉과 즉 어미촉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약 2cm 이상 떨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촉의 바로 밑에도 신화가 하나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의외로 성장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여름에 분을 부어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렸더니 약 2c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신화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붓으로 살짝 표토를 이렇게 벌려보니까 그 산채된 모촉의 그 벌브 쪽에 붙어있는 생강근에서 신화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모촉에서 달려있는 산채의 모촉에 달려있는 그 생강에서 신화를 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산채를 했을 때 생강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다 정리를 해서 그 자리에 묻어두고 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그 뿌리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생강근을 두세 개 정도 달아서 산채를 해서 톱신을 바르고 분해 식재를 하게 됩니다. 생강근은 영양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에 신화를 올릴 때에도 그 생강근의 역할이 신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벌브에 붙여서 그래서 그 생강근이 녹아내리지 않고 썩지 않도록
연철사로 링을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끼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채된 난초는 모촉은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독은 해서 심지만 신화가 다시 분해서 올라올 때를 보게 되면 모촉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벌브에서 생성이 돼서 신화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산채된 모촉에 산지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생강근이 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산채인에게 발견이 돼서 그것을 산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산채해 가지고 와서 분에 올려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물인 난초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화가 형성이 돼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어미 쪽에서 신화가 붙어서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생강근에서 촉을 틔워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핵심 키포인트는 단엽종의 신화가 올라오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신화를 보고 생강근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촉이 벌브썩은병이라든지 무름병이나 즉 연부근부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작년에 그 신화인 즉 모촉에 뭔가 성장에 문제가 있다. 약장애라든지 또는 재배에 관련해 가지고 충격을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의 영향에 의해서 신화를 붙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 생존을 위해서 달려있는 생강에서 촉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난초도 생강에서 촉을 올린 것 같습니다. 분을 부어보진 않았지만 모촉과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촉에 신화가 당년 신화촉에 신화가 붙어 있질 않고 모촉에 신화가 쪽에 보이는 것은 역시 달려있는 생강에서 신화촉을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장하도록 키웠다가 비록 생강에서 촉을 올렸지만 그 촉을 잘 키워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분에 이제 분촉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어서 키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강근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연약한 잘려진 부분 생강촉에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그 침입을 막아주게 되는 톱신 패스트를 발라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난초 식물 재배는 특별히 난초 재배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구 소독인 겁니다. 가위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기구를 보통 난초의 뿌리라든지 벌브라든지 생강을 자르거나 분촉을 할 경우에 항상 균이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에 살균의 소독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계속 그 약에 담궈 놓고 쓰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분갈이 중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균을 잡아주기 위해서 라이터로 그 신화에 생강이라도 벌브라든지 분촉을 하거나 할 때에는 불로 지져서 소독을 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예방까지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고가의 난초라든지 산채촉을 이제 무름병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분갈이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 화장토나 내지는 이제 난석을 교환해주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그 재배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소독이 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할 때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꼭 기구 소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난초의 신화가 약 2cm 이상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생강촉에서 올라왔다, 생강근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제 금년 11월쯤이나 아니면은 내년 봄에 그 분촉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 분촉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촉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촉 쪽에서 신화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생강근에서 올라온 쪽에서 신화를 붙이기 때문에 모촉이 1년, 2년 세월이 가면서 이제 노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다시 모촉에서 신화를 받고 생강촉을 띄어 가지고 그쪽에서 또 신화를 받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그 영광 지역에서 산채된 단엽종인데요. 한 자리에서 같은 형제주가 아니고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난초입니다. 이 난초가. 그래서 이 난초는 제가 구매를 해서 키우고 있는 것이고, 이 아래 두 개의 그 작은 분촉해서 키우고 있는 이 난초는 생강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번식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개는 형제주이고요, 성장해서 분촉한 것이고, 위에 있는 조금 큰 분에 있는 난초는 거리가 거기서 약 한 20-30m가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된 그런 난초입니다. 이제 추가로 제가 난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잎변이라든지 또는 그런 특별히 관심을 갖고 키우는 난초들을 이렇게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건 천종인데요. 천종에 무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올라온 두 신화를 보고 계십니다. 중합이 되면은 조금 더 커서 기부 쪽에 호나 중투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신화를 보고 설비 판단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교환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합 중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속잎이 크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제 신화가 올라오면서 잎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난초는 금년에 대주가 되어 있는 송정인데요. 신화가 4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4촉이 신화가 붙다 보니까 모촉처럼 잎이 광엽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서로 영양분을 나눠 먹어서 4촉은 올라왔지만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토화 소심인데요. 올해도 이제 한 촉을 구매를 해서 작년에 한 촉을 받고 금년에 2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4촉이 됩니다. 그래서 2촉을 신화를 받았지만은 한 촉은 조금 입장수가 많고 한 촉은 입장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 모촉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 속잎을 보니까 약 90% 정도 성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정도 되면 완전히 성촉으로 성장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양쪽에서 신화가 붙기 때문에 3년 만에 이제 4촉에서 6촉 정도가 돼서 여배품에 출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난초들은 이제 잎변의 서산반입니다. 노코의 형태도 보이고 있는 난초인데, 제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몇 화분을 만들어 놓고 이 화분은 꽃을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난초는 완전히 환엽성
입변처럼 입 끝이 오가 있고 그리고 치마입을 보면은 두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난초입니다. 산채된 난초인데 복륜입니다. 복륜인데 아주 건강하게 신화가 올라왔고 점점점 더 단엽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의 난초입니다. 산채에서 입변을 보거나 또 무늬를 보고 입변이 좋은 것들을 재배하고 기르면서 꽃을 볼 때에 기대 이상의 좋은 품종의 꽃을 피워준다면 그 수고한 노고에 큰 보람이 있겠죠. 이 난초는 제가 송정을 분촉해서 키우고 있는데 금년 신화가 아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광엽에 건강하게 올라와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화분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대주에는 상당히 빠른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그런 화물들이 있습니다. 색화들은 조기에 차광을 위해서 수태를 씌우고 수태망에다가 안전하게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10월 달에 수태를 확인해서 꽃대가 올라올 때는 화통을 씌우고 화통 밑으로 수태를 감싸주면서 이제 빛을 차광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화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탈착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오늘 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도 건강한 난들이 잘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